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종이와 펜 준비해 주시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 기반 장애예술교육 커리큘럼 개발 워크숍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워크숍은 은평재단에서 후원합니다. 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를 키우는 엄마이자 피터팬 클럽의 대표 이승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워크숍은 기존 계획은 7월에 하는 거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차례 정도 연기하고 결국 유튜브 동영상 강의 4편과 오늘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선생님들, 운영진들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오히려 더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코로나의 긍정적인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크쇼의 패널이시자 예술가이시고 그리고 피터팬 클럽 뮤직 아카데미의 지도교수로 함께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우리 박준선 선생님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터팬 클럽에서 아이들에게 색소폰을 가르치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르친 지는 거의 이제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힘겹게 이렇게 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측에 계신 우리 김진영 선생님, 바이올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팬 클럽에서 아이들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피터팬 클럽이 출범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중한 경험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더 저도 개선할 거는 개선해서 성심껏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손승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팬 뮤직 아카데미에서 솔페이지와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 포함해서 4분 선생님과 함께 우리 피터팬들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의 저로서도 공부의 기간입니다. 공부의 기간이고 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딱 봐도 예술가로 보이시는 양희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팬 클럽에서 합창을 가르치고 있는 양일모 선생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클럽 조직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음악적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저희를 방해를 하지만 또 그러니까 또 저희가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피터팬 클럽 발전을 하고 아이들이 음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터팬 클럽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해 음악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4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텐데요. 우선 사전에 공유해드린 선생님들의 강의 영상은 다들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1교시에는 합창, 2교시는 피아노, 3교시는 색소폰, 4교시 바이올린 강의를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시청하시고 댓글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짤막하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댓글을 지금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소리 내기도 버거웠던 아이, 글자도 숫자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던 아이가 색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느린 아이지만 계속 함께하고 싶네요. 여태껏 그래왔듯이 선생님 믿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배움의 기회 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대면 수업하고 싶네요. 누구일까요? 색소폰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 소개할게요. 양블리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태리 어느 라르고에 다다랐을 때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는 표현이 우리 선생님들 모두 피터팬과 만나던 그 순간부터 피터들을 알아가며 한 명 한 명 그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멋진 강의 정말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네. 그 다음은 우유빛과 선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랩 중심인데 또 잔잔한 동요나 가요도 익숙해지면 반복해서 잘 듣거든요. 클래식 음악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던데요. 바이올린 몸통 설명하실 때 많이 찔렸다는 점점점.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올린 클래스의 미래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복지관 등에서 연주회까지 생각해 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이들과 단편적인 레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일까지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린 선생님께서도 그 외에도 또 많은데 하나만 제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성 합창 자주 듣던 단어들이지만 정확한 역할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빠르기에 대한 내용들도 익숙하고도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쌤의 강의를 미리 들었더라면 합창단 이름 정할 때 더 멋진 의견 낼 수 있었을 텐데요. 점점점. 저는 아다지오와 알레그로의 속뜻이 참 재미있고 마음에 들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외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터팬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팅커벨이라고 하죠. 네, 팅커벨들의 감사 편지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네. 감사하죠. 네, 정말 서로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되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한 시간이요. 2019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승혜 선생님, 양일모 선생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뮤직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이제 2년 차입니다. 거의 2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요. 이제 곧 있으면 3년이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저희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5일에 피터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악기별 워크숍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또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키워드를 뽑았어요. 저 뒤에 여기 판넬이 아마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키워드들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뽑아봤는데 우리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신 양일모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읊어주시겠어요? 네, 정말 다 읽어야 되죠? 네, 다 읽어야 됩니다. 목소리, 화음, 박자, 변성기, 악보, 성인, 자세, 악기, 감상, 호흡, 손 모양, 흥미, 악보, 진도,
악보 진도가 나가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메트로놈, 그다음에 피아노 아니면 키보드, 흥미, 사이즈, 조율, 자세, 악기 관리, 여러 가지 악기 배우기. 네, 이렇게 키워드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았더니 나왔는데요. 키워드만 봐도 어떤 악기의 질문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두 음악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질문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음, 악보, 박자, 터닝, 자세, 악기, 흥미 이렇게 7가지의 키워드로 오늘 토크쇼를 간추려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들께 키워드로 뽑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적어서 화면에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요. 엔젤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고 하거든요. 목소리를 조금 한 옥타브 올려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울링이 일어날까 봐 제 거 하나만 스피커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지금 자리도 좀 바꾸고 그랬습니다. 네, 목소리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화음입니다. 화음에는 4가지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여타 부분들은 빼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돌림 노래나 각자 다른 파트로 나뉘어 노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프라노 부분은 보통 변성기 전에 소년들이 담당했다고 하는데 무지개꿈 중창단처럼 혼성일 경우에는 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변성기를 앞둔 무지개꿈 중창단 피터팬들이 노래를 부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답하셔야 되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저희 피터팬들이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건 정말 당연하고요. 정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거는 내가 음을 내고 있고 다른 친구가 다른 음을 내고 있을 때 내가 내고 있는 음을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근데 아이들 피터팬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도움을 내고 있다가 옆에서 미를 내면 거기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다른 음이 나도 자기가 내고 있는 음을 잘 이렇게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 좀 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 일단 그거 연습부터 하고요. 그 연습부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화음을 하나하나 이제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의 계획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나 아니면은 또 남자끼리 있으면은 뭐 테너 1, 테너 2, 베이스 1, 베이스 2 이렇게 화음을 나누고 또 여성 합창 같은 경우는 소프라노, 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3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그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아이들로 합창이 구성될 때는 여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아이들로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변성기가 오려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변성기가 오려는 애들 아니면 또 변성기가 이미 좀 일찍 온 애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알토를 시켜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피터팬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3성으로 해서 목소리가 아직 까랑까랑한 변성기가 아직 멀은 아이들이 소프라노를 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그나마 조금 더 굵다 싶으면은 메조 소프라노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큰 애들은 알토로 구성을 해서 저희 피터팬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부로 여성 3부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주의할 건 없어요. 그냥 오성만 지르지 않으면 돼요. 네. 아이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 있죠. 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음악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좀 노래 공부를 하겠다 싶은 아이들은 이 변성기가 지나기 전에 아이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막
저음 한도 끝도 없이 막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조절을 해서 너무 내려가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위로는 아이들이 많이 못 올라가거든요. 많이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위쪽도 약간만 신경을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포인트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참 저희도 숙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는 없어요. 이 음. 노래라는 것은 옆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노래는 좀 악기하고는 달라서 자기 귀에 사실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귀로 듣는 자기 목소리는 이게 객관적인 목소리하고 완전 100% 달라요. 완전 100%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목소리의 의지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어주고 그 소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기 목소리에 쨍하고 크게 잘 들리는 목소리로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그거는 100%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친구랑 그러기로 그렇고 좀 어른이에요. 피터팬이라서 제가 친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소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귀가 굉장히 뭐가 공허한 느낌이래요. 네, 자기 귀가 굉장히 공허하고 뭔가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이고, 안 좋다, 자기가 뭔가 자기 귀에 만족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뭔가 좀 목에 힘을 주고 어딘가를 좀 일부러 울리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자기 귀가 뭐가 꽉 찬 느낌이 들었을 때는 100% 제가 그거는 안 좋은 소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항상 그러면 너는 그 느낌을 알았으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낼 때는 내 귀가 항상 공허한 느낌이다 라는 그 느낌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듣고 좋은 소리를 얘기를 해줘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녹음하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겠네요. 그 너무 좋은 방법이죠.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근데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또 듣기가 쉽지 않아요. 듣기 싫지. 정말 듣기 싫어요. 근데 남이 네 목소리 맞아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아닌 건데 남들은 네 목소리 맞아, 네 목소리 이렇게 들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슬퍼요. 그래서 녹음한 것도 가장 좋은, 그러니까 노래에서는 녹음기와, 그러니까 선생도 있지만 선생보다 더 좋은 선생은 녹음기와 무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연습실에서 노래를 잘해도 무대 올라가서 떨면 그거는 말장 그동안에 녹음가 다 허사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녹음해서 들리는 내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라고 인정하는 태도부터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 키워드는요, 악보입니다. 이제 악보 안에는 교재와 진도가 포함되는데요. 이 안에 4개의 질문이 들어 있었거든요. 먼저 피아노하고 색소폰에 좀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질문을 드리면은, 현재 개 이름 악보 전혀 모르고 숫자 적혀 있는 악보를 손으로 짚어주면서 개 이름 노래를 엄마가 불러주면서 익혀나가고 있는데, 100권으로 진도 나간 후에 숫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 이름을 알려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색소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악보를 보지 못하고 박자를 이해를 못하는데 선생님의 녹음 소리를 듣고 감으로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앞으로 한국어를 오래오래 연습하면서 음계, 박자, 심표 등을 다 이해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감을 잡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손승현 선생님부터 목소리 좀 크게 하셔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도의 길을
받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특성상이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음악을 접하는 방법으로서는 굳이 악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악보를 이해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일단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데에 저는 더 중심을 두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제 음표를 익히고 게으름을 익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어머님을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진도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진도 나가는 게 이제 제가 흑건을 먼저 다루는 연습을 했고 누르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건으로 하얀 건반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제 진도 상황인데요. 이제 흑건에서 눌렀듯이 이제 손가락 힘이 많이 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어머님이 게으름으로 노래를 불러주신다든지 누를 때 선율로 이렇게 노래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반드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가락으로 이제 피아노라는 건 건반이 음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손에 보이는 그 손가락 순서대로 음이 올라가고 손가락 순서대로 점차 내려가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와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음악으로 하나의 선율로 익숙하게 되는 거는 저희의 힘 저희가 또 도와드리면 되는 문제니까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색소폰 박준성 선생님. 네. 앞에서 손승혜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그런 연주나 그 노래하는 거를 듣고 그걸 모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악기 연주를 한다고 해서 그 악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친구들이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다 보면 그 악보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제 점차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거를 뭐 2박자 해야 되는데 왜 3박자 했냐, 4박자 했냐, 혹은 4박자를 끌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짧게 막 연주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 다그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부는 것들을 이제 귀로 들으면서 아까 양희모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보로 인해서 악보를 못 본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똑같이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연주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성공이에요. 네.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음악을 악보로 배우지 않아요. 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에 대해서 뭐 리듬이나 박자, 뭐 음악 용어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막 필기 내용을 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되면 몸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고민하던 엄마들 아마 조금 이제 한숨 놓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약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박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4개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하나의 토대로 쫙 맥락으로 쫙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답변을 알아서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메트로놈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로놈은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사고 싶어하는 어머님이 계신데 그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해요. 메트로놈으로 박자 연습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메트로놈 외에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합창이나 연주를 할 때 악보의 제일 앞에 정해진 박자 외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빠르기들 그런 것들이 지휘자들이 뭐 이렇게 재량껏 조절하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누가 답변 메트로놈은 손승현 선생님 네. 답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메트로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이제 불안한 그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솔직히 메트로놈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금방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메트로놈의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박자 개념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로 가장 쉽게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은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일단 우리 친구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정확에 가까운 그 수치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카운트를 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일단은 메트로놈하고 친해지고 그게 메트로놈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메트로놈에서의 그 감각을 익히는 거, 그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적응이 된 상태니까 혹시 메트로놈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저는 꼭 메트로놈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합창에 대해서. 네. 일단 작곡가가 이제 그 곡의 빠르기는 정해놨어요. 정해놨지만 지휘자가 그 곡을 보고 이제 지휘를 할 때는 작곡가가 사실 빠르기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음악을 연주를 하다 보면 그 음악을 가장 아름답게 끌어낼 수 있는 작곡 그 빠르기가 있어요. 그 빠르기가 있는데 그 빠르기를 끌어내는 것이 어떤 지휘자의 어떤 그 큰 역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템포가 약간씩의 변함이 있어요. 근데 약간씩 변함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지 그게 사실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그 어떤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건 사실 음악적으로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빠르기를 결정을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어떤 음악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안에서 지휘자가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뭐 약간 편곡이나 그런 거랑 비슷한 뭐 맥락인가요, 그러면? 편곡은 조금 다른 분야고요. 네. 편곡은 조금 다른 분야고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빠르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빠르기를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벗어나지는 않고 어떤 음악적인 공감대 안에서 빠르기를 조절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요. 박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색소폰 단독 질문이에요. 색소폰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6개, 7개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려가지고 좀 하는데 내용이 그래도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엄마들 자체적인 개인적으로 좀 질문들이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심각하게 힘들어하던 게 터닝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닝을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후 바람물 불거나
아니면 혀로 그냥 따로 이렇게 두두두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혀만 이렇게 두두두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된다고 해요. 텅잉의 배움이 어려운 경우 합주 연주에 큰 방해 요소가 될지 아니면 꼭 텅잉을 꼭 배워야 하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흡에 관한 건데요. 연주하면서 숨을 쉬느라고 박자가 뒤로 확 밀리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곡이 좀 흐름이 끊기거나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호흡 방법, 호흡하는 입 모양, 숨 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색소폰에서 뭐 끄르르르 이런 소리가 좀 나는데 왜 그러는 건지 질문이 좀 많습니다. 텅잉, 호흡 그리고 지지직 소리. 네. 네, 일단은 텅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박준성입니다 할 때 제 이름은 박준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음절마다. 그러니까 음절이 아니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렇게 다 호흡을 하지 않듯이 이렇게 저희들도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분리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텅잉의 방법으로는 이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혀를 이용한 제가 그 강의 영상에 올렸듯이 호흡이 아닌 혀를 이용해서 그걸 음절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린 거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뭐 합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텅잉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호흡으로 하는 텅잉도 텅잉이 아니죠. 호흡으로 그 음들을 나누는 것도 합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바로 텅잉이 돼야 된다라고 그 강의를 올린 게 아니고 언젠가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올린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두두두두 하면서 그 악기를 불면서 두두두두 발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머님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네, 이게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갖고 있는 마우스피스랑 넥하고 이제 리드 조립하셔가지고 소리는 내실 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머님들이 팅커벨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오시면서 그래도 소리 정도는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서 두두두두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 그 혀가 리드에 닿는 그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막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텅잉 자체가 큰 성인들을 가르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악기를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체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불면서 막 침소리죠. 이제 침소리에 대한 부분은 동호도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악기를 불면서 가끔씩 이렇게 씩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입 안에 침이 있는 상태고 또 이게 악기가 리드가 적셔지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리드 자체는 침이 이제 묻어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떨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침이 너무 껴가지고 너무 막 지지직거리고 그럴 때는 저도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들여 마실 때가 있어요.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침 마시는 거. 네네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침 마시기고요. 네, 이 용어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일 것 같지만 자기 침이니까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불다가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시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연주하다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부는 데 있어서 침소리 때문에 악기를 못 불고 이게 너무 듣기 싫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너무 거슬린다. 너무 침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마우스피스 문 상태에서. 네, 부는 와중에는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호흡. 네, 호흡 관련해서는 이거는 성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노래 안 부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악기 불면서 음을 그 호흡을 통해서 낼 때 그거를 최대한 이제 빨리, 이거 침 마시기가 아니고 호흡 마시기인데 그거는 최대한 빨리. 네, 그 방법이 이제 그 음들을 그 다음 불어야 되는 음들을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호흡의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음은. 그러니까 그거를 짧게 줄여주기 위해서는 호흡을 많이 빨리. 이게 뭐 되게 쉽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 바로는 그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요령이 생겼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요. 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성악을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서 그거를 합주가 아니죠. 합창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응용이 돼서 악기 불 때도 아이들이 이제 호흡을 이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지 그 다음 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네. 이게 지금 뭐 색소폰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합창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 같이 응용이 되는, 공통적으로 응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뭐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 직접 해보긴 했는데 어렵다고. 네, 그 부분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이게 감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라서 어렵긴 하더라고요. 했네요. 네, 뭐 아마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면서 익혀 나가는 감을 맞습니다. 잡는 거겠죠. 음악은 감각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6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가 질문을 좀 다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줄이긴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올린 관련해서 선생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손목에 힘이 꽉 들어가서 경직이 되어 있고 음을 정확하게 짚는 게 너무 어려운가 봅니다. 활도 휙휙 쓰고 늘 삐뚤어져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활을 켜고 음악을 느끼며 했으면 좋겠는데 힘을 빼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손가락 분리가 어렵고 손에 힘이 없는데 손 모양 연습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색소폰 질문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연주할 때 손가락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게 필요할까요? 운지에 얹어져 있지 않아요. 손목이 많이 꺾여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요. 물을 많이 먹고 싶어해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 한번 돌아가면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지정 선생님. 네. 바이올린 그 자세가 일단 양쪽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힘든 자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딱 일정 힘만 줘서 딱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그 힘을 조절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손목에 오른손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거의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아예 어린애들 중에서 간혹 엄청 유연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빼고는 거의 다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 번에 절대 뺄 수가 없고요. 자꾸 봐주면서 이제 손바닥이랑 뭐 오른손 뭐 엄지 손가락이랄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자주 봐주는 게 솔직히 좋긴 해요. 근데 저희 피터팬 이거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그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제 어머님들이 수업 같이 들으실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옆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은연중에 이렇게 계속 듣고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시거나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은 잡지 마라. 애들 너무 잡지 마라. 네, 그다음에 선생님, 손승현 선생님. 네.
이 손가락 분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손가락 힘, 피아노, 뭐 악기들이 거의 다 손가락을 이용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 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거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님들이 잘 손을 주물러 주고 아이들 손을 주물러 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하나의 놀이같이 이렇게 그 전기 지르르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 손 좀 이렇게 잡아줘봐.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꽉 잡았는데 우리 친구도 한번 선생님 정도로 한번 아프게 잡아줘봐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손에 일단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어머님들이 중간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악기를 할 때 쓸데없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힘은 없겠지만 거기보다도 중요하게 더 필요한 데보다도 필요하지 않은데 손 힘이 들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몇십 년 한 그런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의 손을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받쳐주면 아이들이 힘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제어를 한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손을 만져주면서 그쪽에 손에 힘이 안 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달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이제 김기현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들이 자주 보면서 손을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든지 그 방법을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름 소리 내는데 편한 자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손을 잡아주거나 그래서 제가 쉽게 어머님들께도 좀 이건 하나의 방법인데 아이들이 만약에 글씨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때에도 좀 연필을 꽉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도 그래요. 샤프를 어렸을 때부터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는 연필심을 그러니까 연필을 잡고선 글씨를 쓸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샤프는 그냥 수수수수 나오기 때문에 심의 그 두께에 따라서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손가락 힘이 약해져요. 요즘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 옛날 세대 말고 요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키보드를 많이 쓰니까 키보드가 꾹꾹 눌러서 키보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쉽게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가락 힘을 쓰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좀 옛날 방식이라도 아이들이 손가락에서 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프는 또 잘 부러져서 짜증나요. 저 이렇게 연필 준비했잖아요. 네, 색소 선생님. 네, 색소폰 같은 경우에 그게 막 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또 황동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또 무거워요. 사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목에 걸게 되면 자세가 1차적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차 이제 커가면서 이게 근육량도 증가를 하고 손가락에 힘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손가락에 대한 힘 주고 힘 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세가 좀 불안정하거나 이거는 지금 손성희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색소폰도 마찬가지로 이 힘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주고 있는지 그거를 어머님들이 잘 파악을 해가지고 힘을 너무 줬다 막 이렇게 누르는데 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는 조금 힘을 이제 손가락을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힘을 풀게 해준다든지 또는 동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왼손이 더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기의 각도를 잘 조절을 해주다든지 아니면 마우스피스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결을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뭐 물을 많이 먹고 싶어 아, 하는 네네네. 아, 이게 중요한데요. 네. 중요한 거였대요. 사실 악기를 불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예,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악기를 불면 더 이게 침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다 보면 입 안에가 너무 건조해지면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입 안에 건조해지지 않게끔 물도 자주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은 뭐 일상생활에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악기를 불기 위해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줘야 더 많이 돼요. 마셔야 되는데. 네네네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 네, 네. 노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네. 물을 안 마시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덜 거꾸로 갔어요. 우리 역시 알아야 된다니까. 네, 어차피 침은 묻어 있어야 되고 물을 네. 많이 마셔야 되고. 네. 네네네네. 아주 궁금증에 대한 게 확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 분 선생님께 또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이 많아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거지만 악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것도 질문이 한 6개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소프라노 색소폰하고 알토 색소폰이 있죠. 그 선생님이 영상에도 색소폰 종류가 쫙 네네. 많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알토 색소폰의 무게와 조작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프라노 색소폰은 크기도 작고 일자여서 덜 무거울 것 같은데 혹시 배우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궁금하다고 했고요. 또는 이제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피아노 건반하고 키보드 건반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서 지금 키보드를 쓰고 있거든요. 디지털 피아노나 키보드. 근데 이제 이 피아노 건반으로는 포르테하고 피아노가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이 되는데 건반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아이들이 다 다른 건지 그 사이즈에 대한 거 키에 따라 어떤 사이즈가 적당한 건지 질문했고 또 악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뒤틀려서 여름에 습기 제거제를 넣으더라고 했는데 계절별로 악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했고요.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색소폰도 조율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줄을 끊어 먹더라도 조율 연습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악기 사이즈는 뭐 아이들마다 이제 신체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뭐 빠르면 5살에 시작한다고 하면 뭐 8분의 1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8분의 1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 8분의 1, 4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4분의 4가 이제 풀 사이즈로 되는데 16분의 1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뭐 진짜 연주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아이들 자세 잡고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보통 4분의 1 정도가 한 6살, 7살. 근데 좀 이제 신체 조건이 조금 더 크다 싶으면 7살에도 뭐 2분의 1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2분의 1을 좀 오래 써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한 3, 4학년 지나고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4분의 3을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될 때 그 사이에 보통 4분의 4 이렇게 많이 바꿔요. 풀 사이즈로. 네, 악기 사이즈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악기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람도 뭐 습하면 뭐 제습기도 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건조하면은 뭐 물도 많이 먹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이 악기 케이스 안에는 습도계가 있는 그 케이스도 있지만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이런 데에서 제습제 판매점도 알려주세요. 서랍장에 이렇게 넣는 얇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케이스 안에 악기 뒤편에 이렇게 하나 깔아두시면 습도 조절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나 이런 데 악기 케이스를 두면 이제 악기가 후끈후끈해가지고 줄이 막 다 풀려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보관은 케이스에 넣어서 이런
책상이나 뭐 의자나 이런 위에다가 올려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실 때에는 악기 거기 소리 나는 F홀에다가 넣는 댐핏이라는 그 기구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 뭐 필요 안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건조할 때는 가습기 그냥 사람처럼 똑같이 가습기 좀 틀어주고 뭐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율. 그 조율은 이게 굉장히 피아노처럼 이렇게 딱 누르면 음이 맞고 이런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듣는 귀가 발달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음정까지는 뭐 조율을 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줄을 끊어 먹더라도까지의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은 제가 여분줄을 좀 이렇게 사놓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데 그거는 희망하시면은 제가 스스로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조금씩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손승희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로 우리 가정에 디지털 피아노, 기계 피아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반이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디지털 피아노는 디지털 피아노의 그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막 여러 가지 패턴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그 힘을 빌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반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정통으로 우리가 피아노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악기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 그걸 쉽게 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음색, 여러 가지 뭐 이제 현악기 소리를 낸다든지, 그리고 뭐 관악기 소리를 낸다든지, 그리고 뭐 오르간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악기의 다양한 소리를 경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피아노 자체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령 이제 우리 아이가 계속 피아노를 계속 이제 긴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피아노에 대한 악기에 대해서 그 악기로서 모든 표현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물론 피아노를 구입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반하고 친해지고 건반을 통해서 그 누르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그 음계라든지 아주 지금 기초적인 그 기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피아노로 악기를 바꿔주십시오. 그러지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향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더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라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여러 소리에 도전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는 쪽을 저는 더 권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건반의 차이 그게 이제 스피드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순간적인 힘으로 건반을 내리쳤을 때 포르테가 잘 나고 그리고 오히려 피아노는 약한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손에 힘을 빼야지만 피아노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피아노가 힘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는 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속도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려치는 스피드죠. 그리고 힘 조절이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손가락의 그런 뭔가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는 필요해요. 이게 포르테야. 큰 소리, 강한 소리, 그 소리는 포르테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소리, 그 가벼운 소리, 조용한 소리, 이거는 피아노야. 이런 개념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악기를 스스로 누르는 데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포르테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에 어느 정도 이 터치가 가능하고 눌러지는 힘이 생겨야지 나중에 그 세세한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키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키보드로서 손가락 힘을 기르고 분리하고 그리고 내려치는 그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어머님들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들의 목소리로 약간 구분해줘도 되겠네요. 이거 피아노 쳐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포르테로 이제 조곤조곤 이제 할 때는 이제 참으려. 네, 엄마들에게도 하나의 팁을 주셨네요. 네, 그다음 색소폰 선생님. 네. 네, 우선 소프라노 색소폰하고 알토 색소폰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차이점은 사실 음역대 차이입니다. 이게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의 음역, 성악하고 똑같아요. 소프라노 음역은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고 알토는 그 바로 밑에 네, 그 음역대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알토가 조금 소프라노보다 더 무거워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무게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무게 차이도 없고 오히려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으로 갈수록 마우스피스들이 커져요. 근데 소리를 낼 때 마우스피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아, 그럼 소프라노가 더 어려운 네, 거예요?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중주 연주를 할 때 소프라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질문 주시면 네, 네. 뜨끔하겠군요. 네, 알토에 대해서 알토가 사실 뭐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작으니까 손가락이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막 엄청 조그맣고 오밀조밀하고 그렇진 않고 메커니즘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무게만 조금 덜 나갈 뿐이지 이게 뭐 색소폰이 뭐 바리톤 같은 경우는 좀 예외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 보통은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1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알토로 시작을 해요. 뭐 이제 완전 어린 친구들 뭐 7살, 8살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곡관으로 된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권하기도 그게 하지만 뭐예요? 그게 소프라노긴 한데 일자형이 아니고 예, 알토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네, 그런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격들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저 알토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연주하는 걸 보니까 알토에 하는 거에 있어서 오래 불면 저도 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뭐 연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속 악기를 불게 하는 거를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동호 정도 이제 그 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은 좀 그 시간들이 오래 되겠지만 이제 10살 전에 이제 아이들은 그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조율. 네, 네. 음정 조율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마우스피스하고 넥하고 그걸 더 많이 꼽을수록 음정이 높아지고 빼면 뺄수록 낮아집니다. 네. 그게 조율 방법이었다니.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악기들보다는 조율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긴 해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악기들마다 악기 제조사마다 조금씩 그 음정들이 틀리고 그 똑같은 악기라도 그게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음정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악기예요, 색소폰이. 음정에 별로 좋지 않아서 오케스트라에서도 잘 안 쓰이고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에 쓰이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음정이 좋지 않고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더 얘기를 해드리고 어쨌든 음정 조절하는 부분들은 마우스피스와 넥을 통해서 그 꽂는 위치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는 거. 네. 합주할 때는 이거부터 조절해야겠네요. 같이. 네, 그래서 합주를 하게 되면 그 다 같이 그 튜너죠. 튜너를 틀어놓고 그 똑같은 음정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납니다. 네. 네, 아무튼 알토 색소폰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네. 좀 답변 너무너무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것 같습니다. 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태껏 다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이제 흥미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는 이제 피아노 치는 것을 조금 싫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을까? 예, 그거를 물어봤고요. 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악기를 함께 배우게 하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와 바이올린 악보가 다르지 않고 아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배우게 했는데요. 아이가 연습하자고 하는 순간부터 짜증을
내고 너무 많이 울고 그런데요. 그래서 피아노만 할 때는 없었던 행동인데 두 가지 악기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피아노도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주려는 선에서 천천히 시키고 싶은데 두 가지의 이상의 악기를 배웠을 때 긍정적인 효과 이게 궁금하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을 만한 쉽고 익숙한 곡을 선생님께서 미리 연주를 해주시고 그 곡을 미리 많이 듣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곡을 직접 배워서 연주할 때 도움이 되는지 그 감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봤는데요. 먼저 피아노 부분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흥미라는 거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은 우리가 모든 거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물론 이제 이거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그 계기가 되긴 되지만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딱 부닥쳐가지고 이제 진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솔직히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익숙해지면은 고민이 쉬워지면은 간단하게 뭔가 할 수 있다는데 좀 즐거움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근데 그 익숙해진다는 게 솔직히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습관적인 환경,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뭐 조금 쉬고 뭐 5시부터 6시, 5시까지 5시부터 뭐 1시간을 연습을 한다. 이럴 경우에 그게 이제 생활의 한 패턴으로 계속 된다면은 가장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무 느낌 없이 딱 무조건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어머님들의 칭찬과 격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거를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네. 엄마 즐거워하는 모습.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언니랑 저랑 똑같이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언니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언니가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는데 언니가 그야말로 피아노 선생님이 오기가 10분 전부터 배가 아프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 조금 통통했는데 언니가 피아노 선생님 오셨는데 어디로 가왔어요. 그러면은 그 몸이 다 숨겨지지 않는데 피아노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좀 엄마가 음악하는 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언니는 저렇게 배가 아플까? 내가 한번 해볼까? 뭐 이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 그러니까 엄마의 왜냐하면 엄마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엄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 피아노를 안 치면은 좀 뭔가 손이 근질근질한 것 같고 그게 저희 몸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로 당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요. 좋아하고 자기 일상의 한 부분으로 될 때까지는 습관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습관적인 부분으로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의 칭찬과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 그거를 평상시에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악기와 가까워지고 연습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간단한 감상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다 찔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악기만 자꾸 연습만 하면 승질부터 올라오는 우리에게 그러니 애들이 엄마가 왜 내가 이것만 하면 승질이 나지? 나 하기 싫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꾹 참고 포커페이스를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올린 선생님. 네. 네. 제 생각도 이게 선생님이 너무 조리 있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저 역시도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제가 피아노 학원 좋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바이올린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줘가지고 할 때마다 엉덩이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에 2주 동안 도피해 있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악기가 이렇게 처음에 습관적으로 되기 전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도 바꿔주시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이럴 때 이제 뭐 포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다시는 그 악기를 또 접하기가 나중에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악기를 이제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어릴 때 피아노를 조금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 하니까 바이올린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악기란 말이에요. 피아노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그 나름에 있지만은 그래도 음정은 이제 누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감을 바이올린 할 때 음감을 이렇게 길러서 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배우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렇게 얘가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양을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조금 같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감상 부분 이게 근데 뭐 색소폰 선생님 말씀. 네네. 네. 앞에서 뭐 흥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음. 와중에 또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연습 안 해가면 그 자 같은 걸로 막 손가락 옛날에 때리고 왜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클라리넷을 배우고 그다음에 클라리넷에서 색소폰을 배우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성취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손승현 선생님도 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성취감을 이제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조그만 거라도 뭔가를 해내서 엄마한테 칭찬을 들었네? 그럼 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동기 유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박식한 것처럼 음악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드밴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듣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뭐 굳이 색소폰 음악을 듣지 않아도 돼요. 네. 어떤 음악이든 괜찮으니까 아이들이 듣고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음악적인 기초 이론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아이들이 뭐 전문적인 완전 뛰어난 연주자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악기를 배우면서 또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거기서 느끼는 그 재밌는 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음악 감상을 많이 하면서 음악이 즐거운 거구나 이런 감정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질문에는 그 선생님이 연주곡을 나중에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흥미 부분에서 양일모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흥미. 양일모 선생님을 네. 보면 흥미가 사실 생겨요. 모르겠어요. 노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랄까 어느 정도의 조금 가지고 타고난 재능이 좀 있어야 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처음에 선보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렵죠. 노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노래를 이렇게 노래 좀 잘한다 뭐 이러면은 너 노래 좀 해봐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기가 타고난 게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음악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진짜 그 격려와 그리고 사랑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디 어떤 뭐 유명한 교수님 딸인데 이제 성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자녀들은 뭐 공부를 잘해서 이제 그 교수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 딸은 제가 볼 때는 좀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성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탐탁찮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그 음악은 사실
이 관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늘 잘했다고 해주시고, 늘 잘했다고 해주시고, 항상 네가 최고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그 교수님께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그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셨고요. 그리고 못해도 격려와 관심이 있으면 실력이 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늘 이렇게 고박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셔도 자꾸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지금은 아니겠지만 곧 이따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정말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모아졌네요. 뭐 악기가 박자가 자세가 어쩌고 그거보다 칭찬과 격려가 가장 큰 힘이다. 참 이렇게 성악한다고 탐탁지 않았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펜트하우스 보면은 다 성악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네, 아무튼 네, 조크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배우면서 되게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약간 비일비재한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동호를 키우면서 이거는 계단 밟기라고 저는 이렇게 늘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계단 밟기야.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계단을 밟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나면은 마음이 좀 편해져. 계단은 워낙 많으니까. 네, 선생님들의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고민이 좀 해소가 됐나요? 네.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의 고민과 열정에 담긴 질문과 함께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응답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앞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질문이 같은 거였고 이분들이 다 질문을 주신 거였는데 혹시 특별하게 뭐 질문이 더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다 이분들이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벌써 되게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준비하라고 했던 종이와 펜 있죠. 네, 종이와 펜을 좀 꺼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사전에 주시고 또 워크숍 그 동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쭉 수업을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지금 흘러갔을 것 같아요. 뭐 우리의 결론은 결국에는 칭찬과 격려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 토크쇼를 우리가 키워드를 뽑은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키워드로 좀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토크쇼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그 땡땡땡이 한 번씩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이 뒷면에다가 이 뒷면에다가 네. 여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네. 시간을 30초 드립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한 단어로 한번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이 없구나. 네. 펜. 저 안에서 아니요, 저거 안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느낌을 하나로 그냥 써도 돼요. 네, 오늘의 토크쇼에 대해서 매직 들어. 매직이 낫겠다. 오늘의 토크쇼는 땡땡땡이다. 꼭 땡땡땡이어야 돼요? 아니요, 땡땡땡땡땡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10, 네. 9, 8, 7. 갑자기 막 긴장돼. 6, 5, 4, 3, 2, 1. 자, 화면 앞으로 들어주세요. 자, 지금 이거 화면에 딱 올리면 캡처할 겁니다. 네. 왜 나는 거꾸로 나오지? 거꾸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쇼는 열정이다, 함께하는 행복이다, 그리고 기다림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호기심 천국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좋아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엄마가 반성하는 시간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피터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희망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무지개이다. 오늘의 토크쇼는 감사이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캡처하겠습니다. 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호기심 천국이다. 엄마가 반성하는 시간이다.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잠시 제가 한 3분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선생님들의 이제 인사 말씀과 그리고 계획, 앞으로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을 한 30초, 40초 정도씩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지영 선생님. 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 바이올린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각자 다른 악기와 뭐 성악 선생님, 색소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이렇게 각자의 또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될 것들은 이렇게 취합해서 앞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승혜 선생님. 이하 동문입니다. 아!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하 동문 플러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항상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모르고 그리고 먹어보지도 않은 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지켜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보 선생님. 네, 앞으로 합창 시간에 저희가 화성으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예, 화성으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화성으로. 화음을 맞춰서. 화음으로. 또 네. 화상인 줄 알았어요. 네, 화음을 맞춰서. 네, 감사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네, 박준성 선생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터팬 클럽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이 음악을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면 수업을 계속적으로 제가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이들과 좀 소통하는 부분들이 비대면 어려움이 수업으로? 네, 굉장히 어려워서 네. 이게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직접 찾아뵙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색소폰이 사실 지금 가장 어렵죠. 이렇게 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입으로 불어야 되는 거라 지금 비대면으로 완전하게 한 벌써 1년 가까이 그쵸? 돼가는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여기서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 관객들 중에서 이제 은평문화재단 이찬 주인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주인님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훌륭하신 분들 함께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피터팬 클럽의 활동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귀한 열정들 쏟아주셔갖고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진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토크쇼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의 소중한 말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새겨서 즐겁게 음악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에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워낙에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만 한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뭐 오래 할 거잖아요. 오랫동안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배를 탔으니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